반갑습니다. 센스쟁입니다. 자, 오늘은 향기나는 인터뷰를 하러 분당에 위치한 미센트에 왔습니다. 조향사가 되고 싶은 혹은 또 향기 업계에서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어요. 향료회사 그리고 조향사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미센트 대표님 강미선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미센트 대표이자 두두 코스메틱 대표로 있는 경력 15년차 조향사 강미선입니다. 15년이나. 네. 정말 또 오래 계신 건데. 네. 제가 조향사 혹은 또 향기 업계로의 그 진출을 꿈꾸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제가 또 여러 가지 좀 인터뷰와 또 질문들을 좀 해드리고자 제가 요청을 좀 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그럼 제가 바로 질문을 좀 들어가 볼게요. 네. 일단 향수 업계, 향기 업계로의 그 꿈을 가지고 어떤 대학을 들어가거나 전공을 들어가신 걸까요? 네. 일단은 화학과를 전공으로 일단 들어갔는데 선배 중에 98학번 선배님이 먼저 조향사가 되셨어요. 그래서 98학번. 네, 98학번. 그런 거 말해도 되나요? 제 나이가 네. 말해도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선배님이 이제 식향 연구원으로서 조향사로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2학년 때부터 조향사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준비를 해서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향료회사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향료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향들을 좀 많이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향수뿐만이 아니라 바디워시나 샴푸, 세제, 비누 같은 제품들을 많이 겪어보고 그거에 대한 잔향에 대해서 많이 느낀 분들이 취업을 하고 나서도 향료회사에서 잘 적응하고 많은 향들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뭐 당연히 대학생으로서 어떤 향료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네. 어떤 뭐 영어 공부, 전공 공부 이런 건 뭐 필수적인 거고 그렇죠. 들어갈 때 어떤 뭐 시험이나 이런 게 좀 따로 있을까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류 전형을 좀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거는 기본이라고 네, 보고요. 너무 기본이라서 일단 전공이나 학점이나 영어는 정말 준비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 외에는 이제 실무진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경영진의 면접도 있고 그다음에 관능 검사가 또 있습니다. 관능 검사를 네네. 바로 면접 때 보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마지막 때. 네. 그러면 관능 검사를 테스트 통과하기 위해서 네. 그럼 관능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향을 맡았을 때 그 냄새가 학원에서 가르쳐준 지식만이 아니라 나만의 생각을 좀 담아서 답변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최근에 입사한 친구들을 보면은 벤즈라 스테이트가 자스민의 플로랄 노트로서 미들 노트에서 발향을 합니다라고 학원에서 배운 내용들만 회사의 면접에서 발표를 한 게 아니라 이 냄새는 제가 느끼기엔 바나나에 적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특이한 대답을 한 거죠. 생각보다 고차원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바디워시를 조금 더 풍성하고 볼륨감을 내기 위해선 벤즈라 스테이트를 활용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많이 담아서 얘기를 해주시면 관능 검사 때 좋은 작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제가 딱 들었을 때 느끼는 네네.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정도 수준의 대답을 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보통은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책들도 외부에서 많이 읽고 오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조향 지식이나 이런 것들도 인터넷에서 많이 보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벤즈라 스테이트처럼 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신 원료에 대해서는 좀 책을 많이 읽고 준비를 해서 오시는 편입니다. 그러면 약간 스스로 그런 관능적인 부분도 공부를 또 많이 하고 오시는 거네요? 네, 관능을 하면 너무 좋지만 회사에서 관능 검사 시 향료를 주기 때문에 네, 벤즈라 스테이트를 주면서 이건 벤즈라 스테이트야. 너의 느낌은 어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을 때 책에서 본 거는 자스민의 노트이지만 제가 느낀 건 바나나에 활용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본인만의 느낌으로. 그 정도로 그러면 이게 벤즈라 스테이트인지 맞춰봐 이건 아니네요. 그렇죠. 이걸 벤즈라 스테이트인지 맞춰봐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또 약간 이건 베타 이오논이야 이거 안 말해주는 줄 알았어요. 네. 그냥 그리고 10문제 정도를 봐요. 그러니까 10문제 중에 7문제는 이 4개 중에 틀린 거 하나 찾아봐. 그 정도 네, 기준으로? 그래서 향을 좀 조합된 향들을 줘서 약간씩 다른 것들을 관능해서 찾아내는 걸 하고
나머지 두 가지는 농도별로 네, 차이를 둬서 이 차이점에서 10%, 20%, 30%, 40%가 있다면 이거를 농도를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순서대로 나열을 해봐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요. 생각보다 어렵네요. 네, 그래서 여기서 많이 틀리기 때문에 틀린 거 찾기에 좀 집중을 해야 돼요. 처음 하신 분들은. 생각보다 네. 향료회사 면접이 어렵구나라는 방금 좀 느꼈어요. 네. 쉽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있다면은 그게 이제 너의 느낌을 얘기해봐. 이 그런 향료를 느낌으로? 네, 그렇게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거 준비하는 게 쉽지 않겠는데요?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준비라고 할 거를 못 해요. 그래서 좋은 컨디션 유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감기 안 걸리고 비염 관리 잘해서 그래서 면접을 응한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향료회사 면접 생각보다 빡세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힘들게 들어가서 향료회사에서는 뭘 하나요? 일단 좋은 후각이 있는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일단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진짜 조향사가 되기 위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아무래도 성실한 분들이 꽤나 오랫동안 잘 버티는 편입니다. 그래서 5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 동안 아침마다 시험도 봐보고 논문도 읽고 아침마다 시험을 봐요? 네, 관능 시험을. 그러니까 틀린 거 찾고 그 느낌을 얘기하고 냄새 맡고 향료 이름 맞추기 하고 이런 것들을 한 5년 정도 계속 테스트를 아침마다 해요. 장난 아니다. 30분씩. 네. 그래서 틀리면 또 점심시간에 재시험 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회사에서? 네, 그러니까 업무도 업무대로 하고 시험도 시험대로 계속 보는 거죠. 쉽지 않네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아침마다 테스트를 하고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성실한 분들이 오랫동안 근무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면은 향료회사에 취직하면 이제 뭐 퍼퓸머라든지 뭐 플레브리스트라든지 약간 분야가 좀 나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어떤 쪽에는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조향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먹지 않는 향과 먹는 향을 하시는 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먹지 않는 향은 샴푸, 바디워시, 향수, 뭐 스킨케어 등을 조향을 하는 조향사가 있을 것이고요. 향장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향장. 그리고 식향 쪽의 팀으로는요. 먹는 향만 관여를 해서 뭐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 주스, 음료수 이런 데 들어가는 향들을 또 만들기도 하고 조미향 팀이 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좀 더 세분화되면 조미향으로 해서 시즈닝을 만드는 부서도 있고요. 그리고 담배 향을 만드는 영초 향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향과 향장에서의 차이점은요. 일단 식향은 뭐 스트로베리를 만들 거야 하면 딸기 향만 막 모아서 만든다고 보시면 돼서 뭐 아이스크림 향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향장 쪽에서 만드는 딸기는 탑미들 베이스의 구성으로 해서 탑에 딸기를 넣고 미들에 로즈를 넣고 베이스에 머스크를 넣어서 바디워시로서 충분히 발향이 되게끔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또 연구를 계속 하는 거네요. 네네네. 되게 신기한 느낌이에요. 왜냐면 사실 조향사라는 이름만 봤을 때는 향수만 만든다 혹은 또 향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되게 세분화돼 있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부서별로 좀 세분화시켜서 일을 하고 있고요. 향장도 비누와 세제와 섬유유연제하는 저가 부서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샴푸나 바디워시만 계면활성제를 이용한 조향을 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스킨케어나 향수만 하는 부서도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졸업을 하고 네. 딱 들어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부서를 못 갈 수도 있잖아요. 로테이션 돌아요. 로테이션이요? 네, 저는 로테이션 돌았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물론 회사마다 다 다른 거는 회사마다 있죠. 달라서 네, 근데 저 만약에 세제 쪽이나 섬유유연제에서 한 1년 반 정도 있었다라면 저는 이제 바디워시에서 샴푸 이런 거를 3년 반 정도를 해서 부서별로 돌아가면서 배울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셨어요. 대표님 그럼 향유회사 들어가서 좀 이렇게 로테이션 하신 거예요? 로테이션 7년 좀 넘게 돌았습니다. 7년이나? 네, 그래서 부서 이동하고 사수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그러네. 그럼 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겠고. 네, 조향법이 좀 달라요. 스킨케어는 베이스노트에서 살결에 나는 냄새를 좀 좋게 조향을 한다면 바디워시나 샴푸는 계면활성제의 이취를 이겨낼 수 있게끔 조향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네, 향수팀은 또 따로 있나요? 향수팀은 스킨케어랑 같이 묶여 있는데 고가 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쵸? 살결에 나는 잔향을 좀 좋게 하는 쪽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매일 시험도 치고 여러 가지 또 업무도 배우고 하고, 네. 쉽지 않은 직업이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은 직업입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향료업계에서 약 한 15년? 10년? 이렇게 계셨잖아요. 이렇게 네네. 계시고 나오셨어요. 네. 나오신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 향료회사는 제가 한 7년 정도 7년? 근무를 하고 오케이. 나왔고 그러고 처음 차렸던 회사는 ANC라는 향료회사를 먼저 차렸었어요. 근데 그때 초창기 멤버로서 이제 원래 있던 한브라농에 계셨던 분들이랑 동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잠시 출산이랑 이런 일들로 잠시 쉬게 된 거죠. 그래서 오케이. 9년 정도 있다가 출산으로 인해서 잠깐 멈춰졌을 때 좀 내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단절인 상황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 일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을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미센트라는 이런 교육 기관을 네.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캔들이나 방향제 시장이 좀 커가는 거를 봤었고, 그런 프리랜서 조향사분들이 향료의 딜러 회사들이나 향료 회사에서 주는 향료, 수동적인 뭔가의 개발 방식이 조금 좋지가 않아 보여서 좀 능동적으로 본인들이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인큐베이팅 센터 같은 곳으로 만들면 너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센트를 만드시게 된 네네. 거군요. 네네. 간단하게 한번 미센트 소개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미센트는 향료를 좀 교육하는 곳으로서 취업자분들한테는 업계 방식으로 조향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고 있고요. 향료는 총 200가지 안에서 조향을 하고 있는데 좀 각각의 향료들을 좀 고가들을 많이 쓰면서 향료업계에서 좋은 향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많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라든지 아니면 이력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리고 있으면서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개인적인 창업이라든지 아니면 업계에 있는 분들이 오고 계시는 분들은 좀 디테일하게 향료를 이렇게 생산 과정까지 거치게끔 해서 수동적인 주는 향만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향이나 내가 좀 더 터치를 들어간 향들을 쓸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조향사를 꿈꾸는 친구들도 수강을 하는 거고. 네, 비율로 보면 이제 업계 분들이 한 3분 오시고 네, 취업분들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다면 2분 정도가 이제 공방 쪽이나 개인 창업자들이 좀 오고 계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강의하는 곳이 사실은 또 몇 군데 있잖아요. 네. 몇 군데 있는데 또 뭐 미센트 차별점이 있습니까? 일단 기존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도 느꼈던 거는 취미에 가까운 로즈, 자스민, 뮤게 이렇게 블렌딩된 향들을 단순히 섞는 과정으로 조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업계 방식을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저희는 좀 단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단품 향료들을 약간 좀 전문적으로 더 다루는 느낌이다. 네네,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인스타를 봤는데 또 공장을 만드셨다고. 네. 일단은 처음에는 미센트만 하려고 했는데 아직 확장이 되니까. 네. 이제 여기에서 배운 분들이 향료를 생산을 하고 이제 완제품을 만들러 이제 OEM 업체들이나 그쵸? 찾아갔을 때 향수라든지 제품들이 이제 1,000개, 5,0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생산하게끔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창업을 초창기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비용적인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물류량을 또 어디 보관할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최소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업체를 만들고자 이제 두두 코스메틱이라는 다른 업체들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는 없었었는데 네네. 학생들이 OEM 맡기려니까 에모크가 너무 많이 되니까 네, 맞아요. 좀 부담이 되니까 네네. 공장을 차리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바로 약간 원스톱 시스템으로 제품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상담을 받고 여기에서 조향사로서 인큐베이팅을 하게 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포뮬러가 나온다면은 그 포뮬러를 공장 생산으로 맡기는 일을 해드리고 또 샘플도 무료로 드리고 있고 그 샘플 테스트까지 가용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문제라든지 서류적인 이프라 규제나 알러전 리스트 같은 거를 확보를 하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일을 드린 다음에 완제품이 나오는 데까지 지금 손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사실 궁금한 게 뭐냐면 네. 예를 들어서 조향사가 되고 싶거나 향수를 만드는 걸 배우고 싶어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뭐 여러 가지의 학원들이나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배우면 그 기업으로 들어가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공방이나 여기에서 향수를 만드는 분들의 그런 과정과 취업을 준비해서 가는 과정은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창업을 하실 거면은 계속 프리랜서 조향사로서 활동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가시는 게 맞고, 업계로서 가시는 분들은 정말 전문가의 연구원으로서 가는 느낌으로 전공을 준비하시는 게 맞죠. 좀 그 과정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공방에서 향수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짜 조향사 업계로 진출할 수 있거나 이런 과정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뭐 공부를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도움은 되지만 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네. 이거 되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공방이나 협회나 이런 데에서 이제 블렌딩 단순 블렌딩한 건 도움이 안 돼요. 차라리 화학 전공을 잘 하시는 게 맞고 영어 점수 잘 확보하시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배우는 네, 느낌이다. 들어가서 도제식으로 어차피 회사에서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학원에서 굳이 배운다고 해서 입사를 시켜주지는 않습니다. 네. 약간은 별개의 느낌. 네, 별개의 느낌이죠. 그러면은 어떤 개인 공방이나 개인 브랜드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와서 배워도 되겠네요. 그분들이 오히려 더 나은 거죠. 네. 그러니까 꿈은 있는데 전공은 안 맞는다 해서 향수를 출시를 못하고 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상관없죠. 그러니까 향수를 출시하는 분들은 사업가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프리랜서 조향사로 내가 이제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은 충분히 학원이나 협회 같은 데서 배우실 만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혹시 뭐 대표님의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랄 게 좀 있을까요? 일단 미센트는 이 정도 선에서 네. 이 정도 선이 어떤 선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네, 더 규모가 커지면 제가 이제 한 명씩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을 쉽지 해요. 않죠. 네, 지금 한 수업에 6분씩 수업을 하는데 지금까지 오신 분이 벌써 400명이 넘어갔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일일이 아직도 연락을 해요. 네. 저희는 계속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더 이상 늘리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한 수업에 6명을 최대로 해서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사실 이런 미센트 같은 이런 향수를 배울 수 있는 네. 공간이 좀 많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러면은 대표님이한테 네. 배운 분들이 또 이런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브랜드도 만들고 네. 이러면은 또 국내 향수의 어떤 다변화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죠. 여러 가지 발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계기 자체가 네. 향수업계나 뭐 조향사나 이런 꿈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네네. 그분들에게 어떤 좀 조언, 선배님으로서 좀 조언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에서 프리랜서 조향사로 활동을 하면서 내 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분들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분들이 아직 좀 적지만 그래도 꽤나 열심히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던 분이 갑자기 아로향수라는 향수를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술 전공했던 친구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향수로 표현을 하는 그런 라바이에트라는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좀 응원을 하고 싶고 미센트는 거기에 좀 듬직한 버팀목이 되고자 하는 게 저희 바람이고 또 이거를 시청하신 분들도 꿈을 계속 꿔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현실적인 말씀과 조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게 되게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센트의 강미선 대표님과 또 이렇게 솔직 담백한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 봤습니다. 조향사나 뭐 조향업계, 향기업계로 꿈꾸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기를 좀 바라면서요. 오늘 또 많은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대표님께 또 이 자리에 뵈서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